있는데 예컨대 1년 늦으면 5억 못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그건 아니더라도 통합 시기가 늦어지면 재정 지원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부산 경남도 2028년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확실한 재정 분권 그리고 자치 사무 권한에 대한 구조적 보장을 좀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검토하고 계시거나 추가로 좀 수용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에 참고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한 가지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 벤스 부통령을 만날 때 현장에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대사, 박윤주 1차관 외교부, 그리고 우리 측 외교보좌관 이렇게 네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방식의 어떤 이 고위급 회담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할 입장에 있지 않아서 나오면서 물어보니 그 두 분 다 아주 진심으로 굉장히 잘된 케이스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 회담의 대화록이 정리가 된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우연히 이렇게 입수하셨는지 우리 그 외교안보 관계를 담당하는 모 장관께서 읽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굉장히 내용이 잘 요점 정리가 돼서 저 상호 진행이 되었다 하고 평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행정통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통합 문제는 애초에 진행이 수도권 중심의 이 불균형 발전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문제의식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그런 지방균형 발전과 연동해서 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제기한 데에는 광주 전남도 이미 몇 년 전에, 대전 충남도 상당 기간 전부터 국민의힘 측에 의해서, 대구 경북도 상당 기간 전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각 지방에서 자생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것이 의사가 합쳐진 것이죠.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광역 시도 통합의 경우에 대한 정부의 4년간 20조에 달하는 어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실제로 최대 되면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두 군데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현재의 그 지역 내의 진행 상황을 볼 때. 그런데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관련 법안들이 약간의 내용적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통합 의사를 담고 있는 사실상 3개의 지역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내용들을 현 시점에서 비교해 본 바로는 특례의 내용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교적 조정 가능한 내용들로 현재 이 3개의 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 정치권의 의사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다 합치되고 공유돼서 일정한 지지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은 광주 전남 지역이 가장 앞서가는 것 같고, 대전 충남 지역은 진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여야 간의 그 추진 문제를 둘러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완숙하게 반영되었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통합 의사를 모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두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 실제 이루어진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 세 군데의 광역통합 수요가 생겼고 거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그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일정 시점까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주민들에게나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세 군데가 되건 또는 두 군데가 되건 어떤 케이스가 되건 간에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이런 광역통합, 즉 5급 선택에서 얘기하는 그 측면에서의 광역화 가능한 곳은 다 광역화로 가고 그다음에 3특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일각에서는 준연방제적 방식이라고 얘기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어떤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4년 후를 바라보면서 각 다른 지방정부들이 어떠한 입장으로 향후 어떤 지방정부 운영을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이슈가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잠정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푸시 그러니까 추동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지연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각 지역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이후의 논의를 진행해 가는가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로서는 정부가 해야 할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과 관련해서는 처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이미 최소 두 군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처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재정 소요가 더 커진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과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재정 지원의 구성, 내년 이후의 세입 전망, 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크게 보아 향후 4년 이후에 예상되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국가적 방향이 그리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미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기조 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가령 부산 경남을 포함한 여타 지역들, 그러니까 추가로 광역화를 생각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 강원, 전북 또는 현재 충북 등의 경우가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고유한 독자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경로와 또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 출발이 자생적으로 된 것이고 정부는 그에 대한 입장을 갖고 대응 기조를 천명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후 주로 각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저희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지방정부의 광역통합에 대한 제안을 종합해서 발표한 입장에서 이후 이것에 대한 대응의 체계는 주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되 종합적이고 범부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하시고 두 분 먼저 하시고 그냥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1, 2, 3, 4 하자고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유지혜 기자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좀 길어서 미리 죄송하고요. 그 통일연구원 소속 변경 과정에서 살짝 잡음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통일연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근본적인 법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출연기관법 3조에는 모든 비과학 분야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의해서만 설립된다.